안녕하세요. 새싹교사 098입니다. 오늘은 2021 임용고시 화학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공 A 12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문제고 고득점을 한 문제입니다. 전공 80점 중에 71점 득점했고요. 그래서 직접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는지, 또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몇 가지 꿀팁들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임용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화학 교사가 되고 싶으신데 임용화학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험을 본 건 올해가 초수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들과 객관적인 난이도 비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때 느낀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신유형이 많았을 뿐 절대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 임용고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해마다 계속 껴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손꼽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노량진 화학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답이 조금 많이 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1학년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 새로운 문제, 매번 새로운 기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겠지만 저희 교수님들이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서 내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연습용 문제는 올해 이 시험 문제일 겁니다. 시험을 안 보신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12문제를 풀 때 일단 처음에 빠르게 한 30분 정도에 다 풀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검사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3번 이상씩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답안지를 옮겨 적는 시간까지 해서 그렇게 시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목이 화학이잖아요. 화학이다 보니까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수식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이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빨리 문제를 풀고 여러 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번 문제는 과교는 빈칸이 국룰인데, 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편도함수 연력학이 나오나. 편도함수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 부분이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번부터 딱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또 문제를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제 풀 때 1번 문제를 딱 보고 정말 이제 첫 문제인데 처음부터 막히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울먹울먹하며 1번을 넘기고 2번부터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제가 두 번째 돌아와서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면 일정 온도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 부피의 변화에 따른 그러면 이거 편도함수로 써주시면 라운드 U 라운드 V, T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파이 T라고 쓸 수 있는 친구인데 얘가 0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걸 보자마자 이거 이상기체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상기체이다 라고 하면 파이 T인 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파이 T가 0이다 그렇다고 이상기체인가? 이거인가는 조금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똑같이 엔탈피의 변화, 압력에 따른이니까 라운드 H, 라운드 P, T는 네, 이것도 뭐라고 막 부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공부를 거의 한 달 동안 안 해서 까먹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한 달 동안 쉬었더니 지금 후배들이 이거 좀 알려달라 이런 카톡이 많이 왔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0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이거 두 개가 0이니까 이상기체다라고 해서 문제 풀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두 개가 0이면 이상기체가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상기체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꾸로는 갈 수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편도함수 식들 되게 복잡한 식들 많잖아요. 막 그러면 막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해서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계속 식 전개되면은 이 두 조건으로 PV는 NRT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PV는 NRT다라고 놓고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 풀 때 아 이거 그냥 이상기체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어렵게 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앞에 이상기체가 있는데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라 하면은 네, A형 1번 문제로 적합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킹리적 가심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PV는 NRT다라고 보고 지금 이 두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운드 S, 라운드 V, T를 구하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거 맥스웰 방정식 한번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맥스웰 방정식 저는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그냥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강사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네, VAT, UG, SHP 이렇게 일단 써줍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VAT가 세금이잖아요. VAT가 우라지게 많이 나와서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VAT, 우라질, 쉽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SVT잖아요. 그럼 SVT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를 거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화살표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PTV. 네, 맞아요. 그러면 SVT, PTV.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T, V 이렇게 공식이 외워집니다. 네, 사실 맥스웰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이랑 다 아시면 좋을 텐데 저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유도하는 과정 이런 거 다 공부하고 나중에는 문제 풀 때는 진짜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유도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문제 빠르게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방법으로 그냥 외워서 문제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PV는 NRT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P는 V분의 NRT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요. V가 일정할 때. 그러면 V분의 NR이라고 쓸 수 있겠죠. V 곱하기 T, 위아래 T를 다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PV가 되겠죠? 그럼 V 곱하기 T가 되겠네요. 네, 그럼 얘는 T분의 P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0.9 atm 분자 같은 경우에는 360 켈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400분의 아이고 계산해 주시면은 400분의 1 atm per kelvin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해볼게요. B는 라운드 V, 라운드 T, P 지금 이렇게 되겠죠. 공식을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V랑 T가 다 PV NRT 안에 있으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시 바꿔주면 V는 P분의 NRT잖아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P분의 NR 이렇게 되겠네요. 위아래 V 곱해주는 게 좀 좋겠네요. 그럼 PV분의 NR V고 PV는 NRT니까 NRT분의 NRV 그러면 T분의 V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써주시면은 4.2리터 분모 같은 경우에는 560 켈빈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400분의 3 리터 퍼 켈빈입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체질이었어가지고 일부러 좀 빠르게 풀고 여러 번 검산을 하는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험장에서 한 3번 검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또 계산 분명히 많이 틀릴 거기 때문에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다 생략하고 답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푼 문제를 답안지에 잘 적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나면은 제가 나중에 실제 규격의 임고 답안지 사이즈에 제가 손으로 다 답을 적은 거를 사진으로 영상에 편집해서 바로 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거 1번 답 보시고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기분과학 문제죠. 네, 유기분과학 문제는 요즘엔 되게 쉬운 기조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임용화학에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유기분과학 문제인 것 같거든요. 되게 복잡한 분자 가지고 MS, NMR, IR 이런 거 주고 분자 구조 그려라 하면 엄청 어렵는데 이번엔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질량 스펙트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더픽을 찾아야겠죠. 저는 문제 이거 딱 보자마자 마더픽 1대 2대 1, 브로민 두 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브로민이 두 개다. 그럼 이게 234라는 큰 숫자가 나와도 그냥 브로민 두 개 날려버리면 별로 숫자가 작아질 테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할로젠 원자 두 개다라고 줬으니까 브로민 두 개가 맞겠죠? 네, 그럼 234에서 브로민 두 개 빼주겠습니다. 브로민의 원자량이 몇이죠? 이 79죠? 이 부분 외워야 됩니다. 브로민이 동위원소 비율이 79 대 81이 1대 1로 있다는 점,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3대 1로 있는데 35, 37 이렇게 3대 1로 있다는 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234에서 79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저는 뺄 때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물포화도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BR을 H로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럼 얘가 79고 얘가 1이니까 빼기 78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34에서 78을 두 번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빼주시면은 답이 이걸 계산을 하면은 78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BR 두 개 H를 바꿔주면은 분자량이 78이 나온다. 그럼 이 78을 나눠줘야겠죠. 몇으로? 12로. 네, 대부분 13으로 많이 나누시는데 저는 그냥 12로 나누는 방법에 익숙해져서 12로 나누겠습니다. 12로 나누면은 6 곱해주시면은 72 되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C6H6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H 두 개가 BR 두 개로 치환이 된 상태니까 C6H4BR2가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분자식이겠죠. 일단 이걸 구하고 봤는데 그 벤젠이 먼저 떠오르죠. 네, 근데 지금 H 피크 같은 경우에는 벤젠 피크밖에 없어요. 그것도 1대 2대 1로. 네, 그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일단 벤젠을 그려주시고 브로민 두 개를 치환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지금 BR을 넣어줘야지 1대 2대 1로 나올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답은 메타겠죠. 메타가 되니까 지금 이게 1대 여기 2대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초도 안 돼서 이 문제 그냥 풀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유기분과학 기출문제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네. A형 2번이다 보니까 좀 쉽게 준 유기분과학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왜 메타가 나와야 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총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파라, 메타, 오쏘 이렇게 있을 때 이 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 모든 H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피크로 4개가 나올 테고 같은 경우에는 대칭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다르고 얘랑 같아요. 그래서 1대 2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면이 있기 때문에 얘랑 같고 얘랑 같기 때문에 2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메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젠의 이치환체의 오소파라 메타를 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IR의 지문 영역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임고 한 일주일 전에 그냥 벼락치기로 외웠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짜잘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얘를 IR로 구분할 수 있구나. 오소파라 메타를 IR로 구분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임고 직전에 그 정확한 데이터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3번 문제 유기화학 문제인데 방금 풀었던 유기분과학 문제도 그렇고 올해 인고 유기화학이 엄청 평이하게 엄청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 3번 유기화학 문제도 엄청 쉬워요. 네, 지금 이 삼중결합에서 케톤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이쪽 탄소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 집어넣는데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르코프니코프로 들어가야겠네요.
마르코프니코프로 물 집어넣는 거니까 니은이 되겠죠. 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암기해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케톤에서 뭔 짓을 했더니 이렇게 길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엔 여기에 있던 H를 떼고 어떤 반응을, 알돌축합 반응을 진행시킨 것 같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던 요 친구까지는 원래 여기 이 분자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친구부터 새로운 분자에서 온 거니까, 지금 요렇게 H, 이렇게 된 친구에다가 R돌 축합해주면 이 친구가 되겠죠. 네, 그럼 디귿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반응 조건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에서 결합 A씨의 신축 진동가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유기분광학 문제인데 이 데이터들은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삼중결합 33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케톤 같은 경우는 17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벤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벤젠도 있고 컨주게이션 된 벤젠도 있기 때문에 엄청 더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파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A, B, C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도 답안지에 옮겨놓으면 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파수를 숫자로 외우지 않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파스가 크다는 소리는 결합 세다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 삼중 결합이 가장 셀 테고요. 그다음에 옆에 전자가 벤젠이나 이렇게 컨주게이션 돼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비편제화 되겠죠. 비편제화 된다는 소리는 결합이 약해진다는 소리니까 얘는 조금 비편제화, 얘는 많이 비편제화. 그래서 결합의 세기는 이렇게 될 테고 A, B, C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고체 문제로 출제됐는데 고체도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파트였는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올해 고체는 절대 안 나올 거다 하고 고체를 많이 버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저도 사실 고체를 한 4월 달쯤에 기능 공부할 때만 보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나 문풀 문제 있을 때나 따로 풀고, 더 막 고체를 더 열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올해 나왔는데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서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제 PTSD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2점이나 날렸습니다. 제가 총 9점을 날렸는데 그중에 2점이 이 문제에서 날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륨이 이 친구고 산소가 이 친구인데 전 이거 보자마자 바륨 하얀색, 산소 까만색 해가지고 이 친구가 산소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3번을 검산을 했는데 처음에 이게 산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 계산만 계속 다시 하고 이거를 다시 찾아내지 못했어요. 시험 끝나고 이 문제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원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륨과 산소의 베이스를 쓰세요. 네, 바륨 이 플러스의 베이스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바륨 이 플러스가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의 베이스. 얘랑 가장 가까운 친구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 친구겠네요. 네, 그럼 얘가 어디 있냐면 얘가 여기. 이 평면에 4개, 이 평면에 4개, 이 평면에 4개 있을 테니까 4 곱하기 3 이퀄 12. 그래서 그냥 12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산소의 베이스를 구하시오. 산소 같은 경우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 친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2다라고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 2가 답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가장 가까운 양이온만 따져주는 게 아니라 다른 양이온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몇 개인지 따져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고 막 책들 찾아보면 있으려나? 근데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즐러나 휴이책 찾아보셔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12랑 2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얘에서
그 다른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티타늄이 2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양이온도 따져줘야 된다. 라니까 바륨, 바륨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4를 더해서 6이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12랑 2인지 12랑 6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입방 단위세포의 모서리가 A이고 바륨 2 플러스와 산소 2 플러스의 반지름비가 C일 때 단위세포의 부피에 산소 2 마이너스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을 파이와 C를 포함하는 값으로 나타내주면 그냥 식 하나 세워주시면 끝납니다. 단위세포의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하네요. 이렇게 될 때 단위세포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이니까 단위세포의 부피는 A의 세제곱일 테고 이 친구겠네요. 이 친구가 산소. 이렇게 됐을 때 산소의 반지름을 대충 A에 대해서 몇 배인지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면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기 가운데 산소가 있고 바륨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더 그림을 자세히 그려보면 다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지금 이 길이는 이게 단위세포 A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루트 2A가 될 테고 이 값은 R 바륨 2 플러스가 몇 개? 2개 그리고 ROE 마이너스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럼 얘는 2에 대문자 R로 쓸게요. 문제에도 대문자 R로 나와 있으니 네,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율이 C라고 했으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5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바륨 2 플러스의 길이는 C 곱하기 ROE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에 C 플러스 1 R에 O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루트 2A는 그러면 R, OE 마이너스는 2 C 플러스 1분의 루트 2A 이렇게 됩니다. 구의 부피는 3분의 4 R 세제곱 파이 네,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 문제 날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소가 단위세포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반반씩 있는 거잖아요. 6개가 반씩 있으니까 3 곱해 주셔야지 문제 답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럼 이거 이렇게 나눠주면은 4파이 곱하기 A 3승분의 RO 2-의 3승 이렇게 되니까 4파이 곱하기 얘를 A로 나눈 거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면은 2C 플러스 1 분의 루트 2가 세제곱 된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4파이 곱하기 8C 플러스 1의 세제곱 2 루트 2 그러니까 C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루트 2 파이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작성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이제 과교름 문제인데요. 과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그 표현 하나하나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위주로 지금 여기서 풀이를 하고 그 모범 답안, 제가 쓴 답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제들처럼 그냥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교름 문제 풀 때 여기 위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밑에 작성 방법을 보면서 이 위에를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과학과 계정교육과정의 통합과학, 삼과 연계 이렇게만 보면은 될 것 같네요. 통합과학에서 삼과 연계를 가르칠 건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써라.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따라서
가능한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를 써라. 근데 얘는 솔직히 위에 안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얘는 그냥 물어볼 것도 없고 형식조 추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삐아제의 이 인지발달 단계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감전, 구형. 근데 지금 구체적 조작기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구체적 조작기가 된다면 형식 조작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인지발달 단계를 써라 하면 무조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유를 함께 포함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위에 읽어볼게요. 기억을 기억 활동을 포함해서 쓰라고 돼 있네요. 이 기억이 무슨 논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 활동에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앞에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이거 읽어보면은 산염기 용액에 미지시약을 넣어서 색변화를 관찰하는 자료 이해 활동을 했다. 그럼 자료 이해 활동이 산성용액, 염기성 용액이 있고 미지시약이 있는 다음에 홈판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지금 용액 A, B에 미지시약 A, B, C를 세 방울씩 넣고 용액의 색변화를 관찰하는 시험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한다. 6개의 홈판에 산성용액 A, 용액 B 넣고 미지지시약 A, B, C 이렇게 넣어가지고 색변화를 관찰한다고 했네요. 이런 시험을 했을 때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B안의 변인 통제 논리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고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활동의 변인 통제 논리와 함께 땡땡 논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일단 피아제의 형식 조작기에서 6가지 논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과학과에서 이 부분을 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조상, 확, 변, 비, 보. 이거 저는 어떻게 정확했냐면 조상님이 화가 나서 변비보이가 됐다. 그렇게 외워서 조상화, 변비보 이렇게 외웠는데 재미없으셨으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조상화, 변비보 중에 일단은 변인 통제는 일단은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기억이 뭐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조합. 네, 답은 조합 논리거든요. 일단 답 조합 논리인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봐볼게요. 상관. 조합 논리랑 상관 논리랑 끝까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뭔가 상관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상관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활동 자체가 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조합을 보고 하는 거라서 조합 논리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확률 안 나오고요. 비례 안 나오고 보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조합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은 뭐 변인 통제나 기억에 해당하는 조합 논리 같은 형식조 조작기의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조 조작기여야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제가 예쁘게 적은 거를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고치기 사회문화 이론에 따라서 예비교사가 지도한 니은의 역할을 쓰고 그 이유를 써라. 일단 비고치기 나오면 보통 비계, ZPD 이런 거겠죠. 근데 니은을 읽어보니까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는 그림을 제공했다. 그럼 이게 비계죠. 그러면 뭐 ZPD 안에서 학생들에게 교수적 도움주기 활동을 통해서 비계를 제공해왔다. 이런 식으로 대충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답안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6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작성 방안을 보면은 자료 1에서 실험 목표를 작성할 때 실험 과정 가라에서 오류가 있는 과정을 한 개 골라 쓰고 올바르게 수정해라. 그럼 이따가 실험 과정 보면서 오류가 있는 게 뭔지 찾아가지고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료 위에서 1회 피드백의 이유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선지 기준 해석과 실험 기구 용도를 근거로 설명해라 라는 거니까 이 1회 피드백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험 과정 먼저 읽어보면 좋겠죠. 비커에 5% 염산을 넣고 자속 적게 막대를 넣은 후에 교반시킨다. BTB 넣고 온도 측정하고 용액의 색 기록한다. 피펫을 사용해서 순환한토륨 4ml씩 첨가하면서 온도를 측정하고 용액의 색깔을 기록한다. 초록색이 되면 측정 후 실험을 멈춘다. 초록색, 지금 BTB 넣었으니까 노초파겠죠. 산성, 중성, 염기성이. 그러면 지금 중성일 때 멈춘 거예요. 근데 보통 실험을 중성이라고 바로 멈추지 않죠. 여기 실험 목표도 지금 산성, 중성, 염기성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은 지금 산성일 때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수산화토륨 계속 넣는 거니까 염기성일 때를 확인을 못 하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라가 잘못됐고 여기서 멈추면은 이 색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거고 올바르게 수정하면은 초록색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실험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의 피드백의 이유 1을 읽어보면 pH 미터와 100ml 부피 플라스크는 불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 이유를 적어보면은 중화 반응 과정에서 변화는 용액의 온도와 변화와 지시하게 색 변화만을 다뤄야 되는데 pH 미터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썼냐면 pH 미터, pH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의 내용 요소예요. 그래서 통합 과학에서는 다루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몰 농도 용액 제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몰 농도 같은 경우에도 화학 원이라서 통합과학에서는 부피 플라스크를 가지고 직접 특정 용액의 농도를 제조하는 활동은 하지 않아요. 이게 앞에 봐도 직접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답안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 A형의 마지막 7번 가결론 문제 풀어볼게요. 네, STS 모형을 적용한 폐광제형의 산성화된 토양 되살리기 수업 계획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탐구 활동이에요. 통합과학에서 STS 화학 부분에 나오는 거 사실 이 산성화된 토양을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고등학교 화학에서 STS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화반응 실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화이다. STS 작성 방법 먼저 보면은 STS 모형 단계를 고려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을 적어라. 문제로의 초대. 그 문제로의 초대하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죠. 폐광 지역의 산성화된 토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고 문제로의 최대 탐색, 설명 및 해결 방안의 제시, 얘는 실행이죠. 아,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실행을 실천이라고 썼는데, 근데 실행이랑 실천이랑 둘 다 쓰는 용어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점수를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르겠어요. 실천이 정답이 됐을지. 근데 안전하게 많은 책들에서 그냥 실행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행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앞 글자만 따서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실행인데 실천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실천이라고 쓰는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럼 이 단계명을 쓰시면 되고, 여기서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한 가지를 써라. 그럼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5가지 있죠. 참사탐 문의. 원래 순서가 이게 아닌데 아마 순서는 사고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력, 현생학습 능력일 거예요. 근데 저는 청킹 여러 가지로 막 하다 보니까 삼사탐 문의가 입에 찰져서 삼사탐 문의라고 외웠습니다. 당연히 STS 수업 모형에서 뭔가 실행을 하고 하는 거니까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이겠죠. 이제는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이 답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지문을 열심히 안 읽어도 이렇게 4점 중에 3점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자료 2에서 중화 반응과 관련해서 예비교사가 가진 5개념을 써라. 네, 그러면 지금 자료 2에서 예비교사가 한 말들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교사가 하는 말은 굳이 안 읽어봐도 예비교사가 틀린 말을 하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예비교사가 한 말만 읽어보면 되겠죠. 탄산수용액에 탄산칼슘이 조금씩 넣으면서 pH 변화를 보면은 토양이 중화되어 가는 과정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0.1몰 염산 100ml에 탄산칼슘 당뇨점에 도달할 때까지 0.1g씩 계속하는 실험을 해보면 중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탄산이온과 H+의 반응비를 고려하여 염산에 포함된 H+의 물수의 반에 해당하는 0.5g의 탄산칼슘을 넣어주면 중화반응이 만들어지겠지요. 이상한 내용 없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균일한 용액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탄산칼슘을 당뇨점에서 넣어줬는데 pH가 3.8이 되었네요. 당뇨점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이게 틀렸죠. 네, 화학 예비교사가 지금 화학2 염의 가수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개념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항상 중화 반응했을 때 당량점에서 pH가 7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안 작성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과교는 세 문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물리화학 속도론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속도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계속 국룰 마냥 쉽게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도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게 되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일 단계 반응, 1000켈빈에서 H의 농도에 따른 반응 1과 반응 2의 반응 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지금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이 반응 속도식 써주면은 V는 K1H52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얘도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V는 K2H2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K1과 K2는 1000켈빈에서 반응 속도 상수고 반응 인자와 팩터와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1에서 각각 A1과 A2고 반응 2에서는 A2와 E2다. 지금 문제에서 이 비율을 줬고 이 두 개 차이를 줬어요. 근데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니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H에 따라서 V가 직선, 이거 곱하기 이거가 또 이거 곱하기 이거가 상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K1, O2 얘는 일정, 그리고 K2, H2O 얘도 일정이라는 거겠죠.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게 지금 H 같은 경우 지금 H 원자니까 되게 낮은 농도로 있을 테고 얘에 비해서 O2나 H2O의 농도는 되게 클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반응 1과 2에서 초기 농도가 각각 이렇게 될 때 이 비율과 이 비율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먼저 K1과 K2의 비율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율을 구할 건데 우선 우리가 알아두는 식 K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T분의 2. 지금 이 식은 아레니우스 식이죠.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식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K1, K2 각각 넣어주면 A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에 T가 1000켈빈이라고 줬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E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분모에 A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에 1000켈빈의 E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문제에서 이 비율을 줬죠. 이 비율은 2분의 3 곱하기 이제 계산입니다. 2의 마이너스 1000 켈빈의 R 분의 2 1 빼기 2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2원 빼기 2도 문제를 줬어요. 2 빼기 2원이 2000x 줄 퍼몰이라고 줬네요. 계산해 줄 건데 여기 R에다가 이 x값 r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도 다 계산해 주시면 답이 2분의 3,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초기 농도의 비율을 구해라.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y는 ax 꼴인 거 아시겠죠? v는 a 곱하기 h입니다.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반응 1에서는 기울기가 K1, O2인 거고 이거 기울기는 K2, H2O입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이게 5대 2네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주시면은 K1, O2 대 K2, H2O 여기가 5대 2다. 근데 여기서 그냥 초기 반응 속도라고 봐야겠죠. 지금 과량을 넣어줬다 본 거니까 초기의 농도가 어차피 이거의 농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식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례식 풀어주시면은 5K2 H2O 초기 농도 2K1 O2 초기 농도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H2O 초기 농도분의 O2 초기 농도니까 지금 이거를 나눠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2K1분의 5K2
K4분의 2 곱하기 K2분의 K1인데 K2분의 K1은 아까 구했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5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반응 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 이 과량이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답안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가 저한테 아주 가장 심한 PTSD 문제인데요. 사실 9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 문제들을 많이 검산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9번 문제를 조금 침착하게 풀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 9번이 토토모 그리는 것까지는 되게 쉽게 바로 풀었는데 이 B를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험 보는 동안엔 떨려가지고 침착하게 그리지 못해서 이 뒤에 2점을 아예 날려버리게 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천천히 풀어보니까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못 푼 문제가 이 두 번째 문제예요. 다른 문제들은 다 풀어서 틀리거나 그랬는데 아예 손도 못 댄 문제는 여기 뒤에 이거 메커니즘 그리는 거 이 문제가 유일합니다. 네, 일단 너무 TMI였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의 토토머 4가지 중에서 3가지, 나머지 3가지 그려라 라니까 그냥 토토머 간단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케토 에놀 토토머 그려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이 친구 에놀이니까 케톤으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거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도 에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 그려주면은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에놀 되는 형태. 네, 이렇게 세 가지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친구의 네 가지 토토모 구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배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구조 그리고 B를 공룡 구조 토토모로 그리고 그 다음에 A에서 B 가는 과정 메커니즘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 세 개 다 맞춰야 2점 배점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맞으면 1점 배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런 토토머는 안 되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바꿔준 토토머 얘는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N, 올로만 보일 수 있지만 N하고 이쪽도 산소 이쪽도 산소예요. 얘는 너무 불안정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세 가지로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넣었다는 소리는 이 세 가지 시약을 한 번에 짬뽕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약에다가 얘를 넣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LDA를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얘랑 얘만 먼저 반응시켜야 됩니다. 그럼 일단 얘랑 얘랑 반응시켜야 되는데 지금 산무수물에다가 알코올 집어넣어 주시는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공격당하는 친구는 산모소문일 테고 공격하는 친구는 여기 있는 비공유 증가상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메커니즘 그려주시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에서 메커니즘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메커니즘까지 다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산모소물 그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메커니즘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더 정확히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나가서 4개가 결합한 게 됐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나가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단계 배 단계 모든 걸 다 적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나온 친구가 다시 이렇게 칠 테니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LDA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LDA가 수소를 하나 떼고 반응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럼 수소는 일단 가장 산성인 수소를 뗄 텐데, 산성인 수소는 카보닐 수소 기준으로 옆에 있는 알파 수소만 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할 텐데 어떤 친구를 떼냐 하면은 이 친구를 떼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LDA가 벌키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잘 못 들어갈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탄소를 떼면은 여기 문제에서 지금 방향 적성을 가진 토토모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방향 적성을 가진 토토모 형태가 안 그려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뗀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될 테고 지금 이 비공유전자쌍이 여기를 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가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럼 일단 오각형이 그려질 테고 요 기준으로 1, 2, 3, 4, 5 이렇게 일단 써줄게요. 그럼 일단 3번은 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카본이 붙어 있고 그리고 4번에는 저 가지가 달려 있고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산소 4개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에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5번에는 결국 이 친구가 아이고 결국에 이 친구가 나가는 거니까 그냥 카본일이겠네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친구가 생길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방향 적성을 띠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방향 적성을 띠는 토토모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네 가지 토토모 형태 중에 방향 적성을 띠는 친구는 이 친구죠. 지금 세어보면은 이게 산소가 비그니어스 안에 두 개 줄 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 친구가 방향 적성입니다. 그럼 이 친구 형태로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B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 그리는 것도 답안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9번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 시험장에서 벌벌 떨면서 못 풀었는지 아직도 마음이 아픈 문제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무기화학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무기화학 문제도 되게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일단 문제 보면서 풀어볼게요. 입체수 4, 5, 6을 가질 수 있는 A, B, 4 중 하나 X의 A, B 신축 진동에 대한 자료와 TD의 지표표이다. A, B, 4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는데 4배율, 5배율, 6배율 다 될 수 있다네요. 그 중에서 하나가 X고 그 X의 A, B 신축 진동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표 나왔고 이거 중심 원자 A의 입체수가 5와 6일 때 해당하는 전구는 각각 써라. 입체수가 5인데 입체수가 5인데 A, B, 4 이렇게 돼야 되면은 입체수 5면 일단 삼각쌍뿔이 기본 구조인데 한 가지가 비공유전자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 그러면 축 적도 중에 적도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시소형 나오겠죠. 시소형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소형은 대표적인 C2V 전군이죠. 네, 그래서 C2V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배이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데 여기서 비공유전자쌍 하나 집어넣었을 때 지금 첫 번째 비공유전자쌍을 집어넣은 거는 아무데나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는다면 두 번째 비공유전자쌍은 이 비공유전자쌍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평면 사각형이 되죠. 평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D4H 공룰이죠. 네, 그러면 입체수 5일 때는 C2V이고 입체수 6일 때는 D4H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AB4가 정사면체 구조일 때 AB 신축 진동에 해당하는 가약 표현을 각 대칭 조작에 해당하는 지표로 써라. 네,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근데 지금 이런 문제 국룰이죠. 무기화학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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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이 GP표 돌려볼게요. 지금 이 조작하면은 그냥 가만히 4. 지금 C3 해주면은 지금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되게 많이 돌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만 가만히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C2. C2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지금 초보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정사면체에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편하죠. 일단 이면은 4일 테고 이 C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꼭지점이랑 여기 중심 가지고 돌려주시면은 하나만 가만히 있으니까 1일 테고 이 C2 축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요거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돌리면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다 바뀌죠. 그래서 0이고요. S4축 같은 경우도 얘예요. 그럼 얘를 90도 돌렸다가 반사시키면 얘가 여기로 가고 얘도 90도 돌렸다가 얘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평면이겠죠. 네, 그럼 두 개만 가만히 있으니까 지표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약 표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약 표현은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약 표현 쓸 때는 그냥 이 표를 다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2, 8 시그마 3, 3 시그마 2, 6 시그마 4, 6 시그마 D 이렇게 됐을 때 A, B에 대해서 구하라고 한 거니까 4, 1, 0, 0, 2 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통째로 그리셔야 돼요. 네, 다음에 구하라는 게 적에서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인 진동 모드에 해당하는 기하표현을 써라. 그럼 이거 약분까지 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약분 해줄게요. 약분할 때는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더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12이고 이렇게 12니까 24겠네요. 24분에 지금 이렇게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0은 다 곱하면 0일 테니까 이렇게 지워 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8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입니다. A2 같은 경우는 요거 똑같고 얘만 마이너스 되니까 4, 8 마이너스 12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고요. 얘는 24분의 2, 4, 8 1,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다 없으니까 얘도 0. 그 다음에 얘는 24분의 4, 3, 12 0.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니까 얘도 0입니다. 그 다음에 24분의 4, 3, 12, 12니까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은 A1 플러스 T2이다 라고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약분 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생각해 주실 때 CH4랑 똑같은 거 보이세요? CH4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혼성이죠? sp3 혼성이죠. sp3 혼성이기 때문에 얘가 S고 P3, P가 3개 축되어 있는 거 얘잖아요. 그래서 그냥 A1 플러스 T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약분하는 과정도 보여주셨고 일단 빠르게 푸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X의 기하 구조를 써라.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 X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4, 5, 6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TD 아니면 C2V 아니면은 D4H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인 게 없어요. 지금 TD만 해도 지금 T2가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이잖아요. 그럼 일단 TD는 절대 아니고 그러면 C2V 아니면 D4H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C2V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적외선 활성, 라만 활성 두 개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드가 조작 4개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까지 다 더하면은 4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C2V 지표표에는 그 라만 활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A1, A2, B1, B2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라만 활성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I의 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인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D4H 같은 경우에는 대칭조작 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지 규칙에 의해서 적외선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인 친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D4H라고 추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험 끝나고 D4H 지표표를 가지고 대칭 조작을 한번 해봤는데, 네, 지금 1개, 2개, 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4, 5일 때 점군 1점, 그 다음에 가약 표현 1점, 기약 표현 1점, 기하 고조 1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1점으로 배점되는 경우에는 둘 다 맞아야지만 1점으로 배점됩니다. 0.5점으로 전공은 배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내림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학에서 계산 문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전기화학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는 계산이 되게 까다로워서 어려운 문제다.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사실 화학원에서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공화학 내용은 딱히 들어가는 게 없고 다 화학원에서 그 산화수법 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원에서. 네, 그래서 산화수법으로 계수 맞추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 계산하는 거는 화학원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임용학 문제로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이 좀 복잡해서 틀리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계산이 복잡해서. 네, 그러면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험이 과망가니드산 포타슘 수용액을 표준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철을 적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 뭐 철광석 1g에 들어있는 철의 질량을 지금 알아내는 그런 실험인데 과망가니드산 포타슘의 수용액을 표준화시킨다. 즉 과망가니드산 포타슘의 수용액의 물 농도를 알아낸다. 지금 여기서 과망가니드산 포타슘의 물 농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철에 적정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 A와 B 각각 구한 다음에 과망가니드산 포타슘 표준용액의 몰 농도 구하고 X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철의 질량 구하라고 하네요. 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과망가니즈산 포타슘의 농도를 알아줘야겠죠. 네, 그럼 여기 간화다 읽어보겠습니다. 0.55g의 옥살산소듐을 1차 표준물질이 녹아있는 10ml 상승용액으로 만들고 지금 이 10ml에다가 과망가니즘 포타슘 11ml를 가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비례식 세워가지고 몰수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균형 반응식 봅시다. 네, 균형 반응식 먼저 세워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산화수법으로 이런 미지수 결정할 때 항상 헷갈려가지고 무조건 반쪽 반응으로 일단 보거든요. 일단 MnO4-가 MnE 플러스가 되는 거 일단 하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C2O4E- 가 CO2가 되는 거 이거 하나 세워서 두 개 더해주는 방식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MnO4-가 MnE 플러스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균형 반응식 세워주면은 일단 O가 여기 4개 여기 O가 없으니까 여기 4H2O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 8H 플러스 지금 이렇게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원자수 다 맞으니까 전화수 고쳐주면은 여기 5, 2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5 해주면은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도 플러스 2가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C2O4E-가 CO2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2 곱해주면 원자수는 다 맞아요. 여기서 전화량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2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다 맞아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5하고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더해주시면은 지금 구하는 반응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되겠네요. 네, 그럼 A는 2, B는 5 적어주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몰농도 X 구하면은 다시 이게 위로 올라와서
과망가니즈산 포타슘의 농도, 과망가니즈산의 몰수랑 옥살산 소듐의 몰수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게요. 우리가 옥살산 소듐의 몰수는 구할 수가 있죠. 지금 0.55g의 몰 질량이 x g per 몰이라고 하니까 0.55g 분의 x g per 몰,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x분의 0.55 몰이 되겠죠. 그러면 비례식 세워주시면은 x분의 0.55 몰 대, 우리가 모르는 과망가니즈산 포타슘의 몰수를 하트라고 해줄게요. 네, 그러면은 2대 5로 반응할 테니까 이게 5대 2니까 5대 1하고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 비례식 풀어주시면은 하트는 5분의 2 곱하기 x분의 0.55 단위는 몰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은 x분의 0.22 몰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몰수라는 게 11ml의 과망가니즈산 포타슘 안에 x분의 0.22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지금 1000분의 11분의 x분의 0.22의 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 그냥 12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찍찍찍찍찍 2, 그럼 x분의 20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하는 몰농도는 x분의 20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철광석 1g에 포함된 철의 질량이니까 지금 여기 읽어주시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철광석 1g을 녹여서 모든 철을 철 2+로 존재하는 산성 수용액 50ml를 만들었대요. 이때 수용액 50ml에 과망가니즘 포타슘 표준용액 3ml를 가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해왔다. 네, 그러면 이것도 몰수로 비례식 세워주시면 되는데 철 2+의 몰수, 우리가 지금 얘를 모르는 거니까 별표라고 칠게요. 그럼 별표 대 지금 과망가니즘 포타슘 용액 3ml, 그러면 x분의 20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 곱하기 3ml. 얘는 지금 철대 망가니즈가 5대 2 이렇게 아니죠. 5대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비례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별은 5 곱하기 x분의 20 몰 퍼 리터 곱하기 3ml 있네요. 네, 그러면은 x분의 100 몰 곱하기 이거 리터를 바꿔주시면 1000분의 3 리터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찍 이렇게 됐고 10x분의 3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철광석 1g의 철의 몰수는 10x분의 3몰일 겁니다. 네,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화학식량 곱해주시면 되겠죠. 화학식량이 y g/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10x분의 3y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다 쓰려고 하니까 조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풀이 과정은 그냥 이 식들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식들 몇 개 딱 적어주고 일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가운, 되게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 변화를 줬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하나 가지고만 푸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평형 상태일 때로 문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풀자마자 이게 뭐람?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식 몇 개 세우다 보니까 답이 홀라당 나와버리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침착하게 12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질량균형식 써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질량균형식 써라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시약이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죠. 지금 니켈 S랑 철 S가 그냥 같이 녹아있는 상황이에요. 질량균형식 써주시면은 지금 니켈에 대한 포르말 농도랑
철에 대한 포르말 농도를 더해주면은 황에 대한 포르말 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니켈에 대한 다른 착화물 없고 철에 대한 다른 착화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황 같은 경우에는 황이 들어간 친구가 Se-, HS-,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해준 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량 균형식 쉽게 1점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S와 FS의 용해도의 합을 얘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용해도 하나만 구하는 거는 되게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개를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조금 쫄렸는데 간단합니다. 용해도, 니켈 S의 용해도 니켈 E 플러스일 테고요. 그냥 철 E 플러스일 겁니다. 네, 철 S의 용해도는 철 E 플러스일 거죠. 네, 그럼 이 두 용해도의 합은 얘겠죠. 근데 일단 KSP랑 KSP 프라임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니켈 E 플러스 SE-얘는 KSP겠죠.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니켈 E 플러스는 SE-분의 KSP일 테고 같은 방법으로 씩 세워주시면은 FE 플러스 SE- 얘가 KSP 프라임일 테니까 SE-의 KSP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쉽게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를 KSP, KSP 프라임, K1, K2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르말 농도잖아요. S에 대한 포르말 농도. 여기다가 알파 SE-를 곱해준 게 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거 지금 우리 분율식 외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 빨리 풀려면 분율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양산성 산에 대한, 그래서 산성에 대한 분율 조정식, 그리고 또 역기성에 대한 분율 조정식 다 외워주셔야지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네, 일단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고, 다음에는 이 식들 그냥 다 전개해서 푸는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공식 외워주시면은 OH-의 제곱 플러스 K1 OH- 플러스 K1 K2 이렇게 되고요. 가장 염기성인 게 Se-니까 OH-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포르말 농도 S 같은 경우에는 Se- 곱하기 이거 역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OH-의 제곱분의 OH-의 제곱 플러스 K1 OH- 플러스 K1 K2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니까 이 친구랑 같고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같겠죠. Se-분의 KSP 플러스 KSP 프라임. 네, 그러면 여기서 Se-를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이 Se-를 위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Se-의 제곱은 그러면 KSP 플러스 KSP 프라임 그리고 이게 역수로 다시 곱해지겠죠. OH-의 제곱 플러스 K1 OH- 플러스 K1 K2 분의 OH-의 제곱 네,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pH가 4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OH-에다가 다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루트 KSP 플러스 KSP 프라임 10의 마이너스 20 10의 마이너스 10 K1 K1 K2 10의 마이너스 20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네, 좀 더 다 전개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정도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전개하는 거를 좀 간단히 풀이 과정을 적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SE- SH- H2S 이 친구는 SE-분의 KSP 플러스 KSP 프라임 여기에서 식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질문에서 이걸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식을 시작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첫 번째 식에 대한 식 그러면 SE-분의
HS-OH- 는 K1 그리고 HS-H2S OH- 이건 K2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SE-로 지금 식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나 이 친구를 다 SE-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SE-를 표현을 해도 SH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 식을 안 쓰고 이 두 개를 곱한 식에 대해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럼 SE-분의 S2H OH 제곱 이게 K1, K2다. 이렇게씩 세워줄 수도 있겠죠. 네, 이거이므로 지금 얘만 넘기고 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K1 곱하기 OH 마이너스 SE 마이너스고 H2S 같은 경우에는 K1, K2, SE 마이너스 OH 마이너스의 제곱입니다. 이제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SE-를 묶어주시면은 1 플러스 OH-분의 K1 플러스 OH-의 제곱분의 K1, K2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우리가 써줬던 분율식이랑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분율식 외워서 푸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일단 처음에 분석화 낯선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평형식에서 갖다 쓰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다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OH가 포함된 평형도 있고 H3O 플러스로 포함된 평형도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냥 분율식 외워주시면 편해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HE-분의 KSP 플러스 KSP 프라임이다. 이 뒤로는 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이 과정까지 쓰냐 하면은 답을 적어보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A형 다 풀어봤는데 혼자 문제 풀 때는 이 정도 문제들은 해설 강의 찍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직접 말을 하면서 특히 분석화학 문제들이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B형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